저는 이제 호서대학교에 있고요. 호서대 벤처기술창업대학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업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대기업들을 주로 자문했죠. LG전자 지금 18년째 자문하고 있고요. 뭐 KT,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는 KT 신사업자문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어느 한 회사를 만났어요. 그 회사도 한 회사에, 그러니까 약간 대리점 영업을 한 거죠. 직영업이 내부 조직이 없었습니다. 대리점 영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대리점이 우리 거를 팔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그쵸? 네, 우리가 직접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마케팅하고 영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리소스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대리점이나 총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실적을 못 내면은 우리는 그들한테 우리의 목숨을 맡기는 격이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작지만 대표회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마케팅 영업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남의 일이다, 딴 사람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 회사, 우리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판매한다, 내가 판매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 회사를 다닐 때 컨설팅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는 네가 자문하는 회사들은 왜 다 성장을 하지? LG전자 8천억에 들어가서 지금 3조 3천억까지 갔고요. B2B 부분이. 대원제약은 600억에 들어가가지고 2,100억에. 여러분 콜대원 아시죠? 선전하는 콜대원. 제약회사 중에서 저 맨 뒤에 있는 순위도 없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제약회사 2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회장님이 건물을 올리셨어요. 그 기분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억대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희 컨설팅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아니 컨설팅 했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좋아? 이거를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 순간 저는 회사를 못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거를 적용하는 순간 임원들이 저를 가만 안 둘 것이다. 왜 그런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적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저 엄청 욕할 겁니다. 그러나 저거를 제대로 하면 성과는 반드시 난다. 그래서 투자를 한 50개 정도 넘게 했어요. 5번 엑시트했고 제가 만든 법인도 지금 10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리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기르려면 시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벤츠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의 10년 넘게 13년간 판매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그 벤츠 이쪽 업계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거의 레전드죠. 레전드. 신동희라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잘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인생에 3년은 없다 생각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해보자. 여러분 인생에 3년은 없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3년은 없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해보자. 뭔가 이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벤츠 영업을 하면서 자기 목표를 그렇게 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사가 2019년 그때까지 판매한 총 대수가 2,100대였어요. 어마어마하죠. 1년에 거의 뭐 150, 200대를 판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영업 갔는데 거절당했어. 우리 정 팀장님 거절당했어.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에 또 오면 되겠다. 다음에 또 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에이 재수없어. 소금 뿌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10번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만났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전체 한 대를 팔았을 때 얼마 들어오는지를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200에서 250 정도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한 대 팔아서 만약에 200만 원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첫 번째 거절당하면 20만 원 벌었다. 두 번째 거절당하면 40만 원 벌었다. 세 번째 거절당하면 60만 원 벌었네.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 좀 있으면 100만 원인데 좀 있으면 200만 원 가겠는데.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된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이후로 가요, 안 가요? 거의 안 가요. 네 번째 가요? 안 가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뒤에 있다가 영업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잠깐 얘기 드리면은 5번까지 가는 사람이 전체 세일즈맨 중에 몇 번이나 될까요? 거절을 당하면서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4%가 계약을 몇 프로를 독식하는 거예요? 96%의 계약을 독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브랜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브랜드 철학.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만들어 놓았던 브랜드 철학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에 대한 철학을 만들었죠. 여러분 애플의 디자인 철학은 뭐죠? 심플. 근데 심플 앞에 하나 더 붙어요. 여러분 미친 듯이란 뜻 영어 어떤 단어가 있죠? crazy 아니고 mad도 아니고 insanely simple예요. insane이라는 뜻이 정신 넉나간 듯한, 그냥 딱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했어요. 일하는 방식. 애플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근데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하는데 기존의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단어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Think different예요. 애플의 광고에도 나와 있죠. 스티브 잡스가 귀환하고 만든 첫 광고의 이미지가 Think different였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정답 찾으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 모든 교육은 어떤 답을 찾고 있어요? 누군가 정해놓은 답. 그죠? 정답 찾고 있는 거잖아요. 비즈니스상에 정답이 없어요. 누군가 정해놓은 답이 정답인데 이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돼요? 남과 다른 나만의 답,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뻔한 정답 찾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팀 리더의 룰은 뻔한 정답 찾지 말자. 남들이 가가는 길 가지 말자. 남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길 한 번쯤은 의심해야 된다. 한 번쯤은 태클 들어야 된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무직하게 이 길 미친놈처럼 이 20몇 년 동안 가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회사 대표님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이게 말이 돼? 일본 가가지고 산소 발생기 하나 봐가지고 자판기에서 요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20몇 년 동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남들 다 안 된다. 이게 되겠냐? 별소리 다 들었겠죠. 정답을 찾는 사람들은 정해진 답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근데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남과 다른 나만의 답,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철학이 있고 그 우리만의 철학이 남과 차별화돼야 되고 남과 차별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순간의 열정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진짜 지속 성장하거나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턴,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순간적인 열정을 뭘 해요? 순간의 열정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확 타올랐다가 꺼지죠. 근데 진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지한다. 그럼 다른 말로 순간의 열정 꾸준히. 예, 맞아요. 순간의 열정을 규칙하고 습관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다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순간의 열정이 있지만 규칙하고 습관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생활 패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내야지, 도전해 봐야지 라고 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그때 갖고 있는 순간의 열정을 규칙화하고 습관화시키면 이겨요. 여러분 야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구에서 승리하려면 점수를 많이 내거나 점수를 적게 주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점수 많이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많이 내려면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되죠? 여러분이 단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홈런, 장타율이 높은 선수, 안타를 많이 치고 타점이 많은 선수, 도루 성공률이 높은 선수, 볼넷 등 출루율이 높은 선수. 근데 예전에는 이 출루율이 높은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야구는 확률 게임이죠. 루상에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야구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번트를 대서 안타를 치든 아니면은 상대가 실책을 해서 나가든 볼넷을 걸러서 나가든 안타를 쳐서 나가든 몸에 맞아서 나가든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출루율이 높은 선수가 나중에 연봉이 높아지겠죠. 종합적으로 보니까 안타를 많이 치긴 하지만 그 안타가 모든 건 다 지표에 대표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생각해보니까 도루 성공률도 굉장히 중요하고 출루율도 되게 높은 선수가 되게 중요하더라. 자, 투수를 영입합니다. 어떤 투수를 영입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기려면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돼요? 점수를 적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율이 낮은 선수, 말씀하신 대로
삼진을 많이 잡고 볼넷이 적고 출루 허용.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중요한데 이거죠. 출루 허용이 적어야 됩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점수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원점 봉쇄할 수 있는 투수여야 돼요. 그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자, 그러면 야구를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지표를 측정하냐에 따라서 조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자, 도루 성공률을 따지는 조직과 도루 시도 횟수를 따지는 조직. 자, 도루 시도 횟수를 따지는 조직은 조직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하자! 해보자! 야! 뛰어! 나가면 무조건 뛰어! 죽어도 돼! 뛰어! 무조건 뛰어! 해봐! 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져요? 하자 분위기. 자, 도루 성공률 따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너 지난번에 죽었잖아. 뛰지 마. 가만히 있어. 너 지난번에 해봤자 안 돼. 하지 마, 이 자식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공격적인 야구를 할 거냐, 보수적인 야구를 할 거냐. 그러면 지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표에 따라서. 그죠? 야구는 굉장히 데이터에 최적화된 운동입니다. 야구에서 이런 거 보면 쾌감이 생기긴 하죠. 아우, 저 자식 빼고 싶은데. 저 자식 빼고 싶은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이런 거 있죠. 아마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아우, 쟤를 한 번만 더 믿어야 되나? 아웃시켜야 되나? 계속 같이 가야 되나? 지표를 보면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같이 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신뢰가 쌓여요.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아웃풋과 아웃컴이 나오는 이 중간은 어떻게 돼요? 블랙박스예요. 모르겠어. 알아서 해. 이거죠. 이 블랙박스가 오픈이 돼야 돼요. 이 프로세스가 인풋이 아웃풋과 아웃컴이 나오는 이 중간의 과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프로세스가 블랙박스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드러나서 이 사람들의 핵심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비헤이비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성과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 그래서 전체 제가 이거 딴 회사 컨설팅했을 때 했던 건데요. 프로세스 관점에서 선행활동 지표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했다. 매출 목표는 있지만 활동 선행 지표와 액션 플랜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매출. 자, 100억 매출해야 돼.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매출과 함께 활동 지표와 액션 플랜이 같이 어우러져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결과만 관리하면 변하는 것이 없다. 행동을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BSC라는 게 있어요. 밸런스 스코어카드라고 하는 경영의 하나의 툴입니다. 재무와 고객 관점과 프로세스와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 관점에서 네 가지를 따지는데 일단 두 가지만 보면은 이거는 결과 지표예요. 재무와 고객은. 재무 관점은 매출인 거고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 수가 유통 수가 늘어났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요 결과 지표를 관리하면 좋죠. 근데 결과만 관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세스,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 관점에서 선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활동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그걸 토대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다. 피터 드러크의 이야기죠. 메저링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회사의 활동들을 조금 더 구조화시키고 하나씩 더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